책을 읽는 것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그러니까 낭독이라는 것은 그냥 소리 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엘리온입니다. 오늘은 가로가 아닌 세로로 한번 제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색다르게 도전을 한번 해보는 건데요. 오늘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독해력에 있어서 책을 읽는 것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 모두에게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책은 소리 내어서 읽는 과정이 처음에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리를 내서 유창하게 읽는 그것과 눈으로 보면서 읽는 그것과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속도는 거의 비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 가지 한번 자기 스스로 실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책을 펴놓고 평소에 보는 책이라든지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교과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펴놓고 처음에는 눈으로 읽어나가고요.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두 가지를 경험해 봤을 때 눈으로 보고서 이해가 잘 되는 것과 소리를 내어서 이해가 잘 되는 것과 이 두 가지 것이 과연 완전히 다른가? 나는 눈으로 볼 때 이해가 더 잘 돼. 아니, 나는 소리 내서 읽으니까 이해가 더 잘 되네. 이게 정반대의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소리를 내서 읽어 나가는데 내용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 그건 눈으로 읽어도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소리를 내서 읽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과정이 머릿속에서 같이 함께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낭독에서 소리를 내서 책을 읽는 것이 낭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낭독이라는 것은 물론 소리를 내서 읽는 단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 처음에 아이가 글자를 배우고 익히고 그것을 소리를 내서 읽어나가는 과정이 있겠죠? 하지만 그 아이는 낱글자 하나하나의 소리만 집중해서 읽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 과정이 오래되다 보면 하나의 단어 단위로 단어를 이해하는 과정 속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고 나서 그 단어와 단어가 결합된 어떤 구 단위로 아이가 또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연결된 문장 단위로 이해하게 되고 단락 단위로 이해하게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낭독이라는 것은 그냥 소리 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수준이 이미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소리 내서 읽으면서 구나 문장 단위로 의미 단위로 문장 단위나 구 단위가 아니라 의미 단위로 끊어서 읽는 연습을 하는 거죠. 어디에서? 머릿속에서. 뭐 입은 읽어나가면서. 예를 들면 어떤 책을 펼쳤어요. 한 문장이 있겠죠. 그 문장을 읽어나가요. 그러면 짧은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 문장 하나가 하나의 의미로 그냥 다가올 때가 있고요. 긴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두 덩어리나 세 덩어리로 나눠져서 그 의미가 나한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덩어리로 나눌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낭독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덩이로 나눌 수 있다면 한 문장을 의미 덩이로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두 문장, 세 문장, 한 단락 또는 책 한 권이 될 때까지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국어 코칭 독해력 수업이에요. 그 안에 낭독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고 이 낭독은 국어뿐만 아니라 영어에도 똑같이 제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좋은 게 없어요. 낭독은 일단 너무 쉬워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읽어 나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내가 유창하게, 이 유창하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읽어 나갈 수 있을 때까지 읽어 나가는 거예요. 독서 백편 의자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책이라도 100번을 읽게 되면 그 의미를 자연스럽게 깨닫는다. 그 말은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교과서를 공부할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많아봤자 몇 번이나 읽을까요? 아이들 공부할 때 과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 번 책을, 교과서라는 것은 초, 중, 고 교과서에는요, 나와 있는 모든 단어가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들은 없어요. 교과서 안에서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지 못하는 단어들은 넣지 않습니다. 교과서가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의 어휘를 따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사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충분히 교과서를 많이 읽어온 아이들은 교과서의 어휘를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죠. 이미 거기서 다 습득이 되어지고 충분히 익혀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어떻죠? 교과서의 어휘를 따로 외우고 있잖아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읽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교과서라는 것은. 가장 먼저 할 일은 우리 아이들이 교과서를 읽히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과서 봤잖아요. 그거부터 읽히세요. 다른 세계 명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머님들 욕심내지 마시고 그런 책들도 물론 읽으면 좋지만 교과서를 먼저 읽고 그런 책을 더불어서 계속 읽는다면 이 아이는 더 좋아지겠죠. 그런데 지금 내가 해야 할 교과 학습을 제껴두고서 다른 학습에 더 집중한다? 그것은 참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야기가 많이 이쪽으로 흘러왔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독해력이 좋아지기 위해선 일단 낭독이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낭독이라는 것은 소리만 내어서 읽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미 단위로 끊어서 읽는 과정, 그 단계까지 올라가는 그것을 낭독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독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리 내어서 읽어보는 습관,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